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측이나 택시 측 아무 쪽에도 쏠리지 않고 현실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 뭐 그럼 택시를 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카풀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저는 어디에 흑백을 논리를 따지지 않고 쏠리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택시가 카카오 측과 서로가 상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책적인 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카카오 측과 택시 측은 원래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카카오 택시 어플을 만들면서 택시 기사님들이 그걸 이용을 하셨고 택시 기사 기준으로 근거리 분들이 무작위로 호출이 되면서 예약이 잡혔죠. 그래서 운전기사와 이용자가 편리하게 빨리 호출이 될 수 있는 콜 수단을 만들었죠.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카카오 측에서 카카오 카풀을 만들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던 택시 쪽을 이렇게 확 밀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적인 게 아니라 공대 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서로 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동업자인데 갑자기 한쪽이 확 밀어버렸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택시기사분들 그리고 크루분들 이용자분들 세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도 연락을 주시고 이런 문제도 있다 또 이런 것도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오신 것들이 꽤 많아서 그걸 짚고 넘어가면서 정책적인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택시 기사님들은 대표적으로 요금적인 부분이 좀 줄었다라고 합니다. 하루 매출을 봤을 때 5에서 10만원 정도가 줄었대요. 적은 분들은 한 5만원 정도 되고 조금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가 줄었대요. 그리고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죠.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든 카카오 카풀을 이용하든 원하는 걸 이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금적인 부분도 급하면 택시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카풀을 이용하면서 요금적인 것도 더 부담이 줄었고. 그럼 크루분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기름값적인 부분이 적지만 줄은 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크루분들 입장은 아직 불만이 좀 많아요. 그것도 제가 같이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영상의 카카오 카풀에 대한 치명적인 단점은 여기 영상에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이런 정책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카카오 카풀이 택시와 상생이 가능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뭐가 문제고 해결이 안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용자분들하고 크루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 과연 이 드라이버는 어떤 사람일까? 안전할까? 크루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타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위험률이죠.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죠. 근데 카카오는 이제 공기업이 아닌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개인 범죄정보 조회가 불가능해요.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택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범죄 조회도 가능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도 따로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규제가 다르지만 카카오는 아예 불특정 다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막 조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고, 크루분들 입장에서 아까 제가 불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불만이 어떤 거냐면 출근 시간은 괜찮은데 퇴근 시간대 좀 늦은 시간이 되겠죠. 그럴 때 보면 흡연자, 담배 냄새가 엄청 풍기는 사람이 타기도 하고 술을 드시고 좀 취한 사람이 타는 경우도 꽤 있대요. 그러면은 크루 입장에서는 누군지 어떤 사람이 탈 줄 모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거부감이 많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간혹 택시처럼 짐을 좀 많이 싣고 타는 분들도 있대요. 이런 건 조금 제가 크루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이 사람과 같이 그냥 동행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술이 취했다거나 담배 냄새가 엄청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잠시만요 하더니 이 짐 저 짐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아니면 뒷좌석에 좀 실어도 될까요, 등등등등 이런 거에 대한 건 크루분들이 꽤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적인 문제가 해결이 굉장히 쉽지 않대요. 카카오 측은 그냥 통계적으로 수수료 20%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나라에서 징수하면 되지만 개인 크루들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운전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각자 세금을 징수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세 번째로 뭐냐면 대부분의 크루랑 이용자가 루트가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태우고 가는 건데 서로가 항상 출근을 이쪽으로 하고 이 시간에 가냐고 묻는답니다. 이거는 크루한테 들은 거예요. 이용자분들한테도. 지금 나오는 요금을 보고 앞으로 서로가 출퇴근할 때 어차피 같은 루트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교환을 한답니다. 카풀을 호출을 하지 않고 현금을 취하는 경우도 지금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죠. 이걸 단속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세금 징수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택시기사랑 카카오 측에서 문제점인데 아직 시간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택시기사에서 바라보는 카풀은 이거는 영업이다. 이건 전국 택시화를 시키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냐,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냐, 이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마다 카풀을 그냥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국 택시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건데 카카오 측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하루 2회로 제한을 하겠다. 아침과 저녁 제한을 할 테니까 너네도 수긍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카풀 어플이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어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신생 어플들이 또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카카오 카풀에서 2번으로 정해졌고 다른 어플들에서도 2번으로 횟수가 정해졌다라고 보면 카카오 카풀로 2번, 뭐 예를 들어 다른 어플로 2번, 또 다른 어플로 2번, 또 딴 걸로 2번, 예를 들어 배달앱이 많은 것처럼 이런 것처럼 2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플을 여러 개 깔아서 이용을 한다면 그게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조금 먼저 들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아예 정부 쪽에서도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대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택시와 다를 바 없는 영업이 되니까 더 적은 요금으로 승차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카풀에 대한 보험이죠. 보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를,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을 이거를 영업용 차량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개인 자가용 차량으로 볼 거냐가 굉장히 관건이고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카풀은 이익을 창출하는 유상 운송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게 보험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편해요. 굳이 뭘 만들지 않고 따지지 않고 유상 운송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일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건 공통 규제 사항이에요. 전 보험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카풀을 개정을 하려면 전 보험회사가 다 바꿔야 돼요. 손해보험회사가.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대로 책임보험은 그냥 어차피 의무보험이니까 그냥 그건 그대로 가고 대인배상2는 안 해주는 게 편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카풀도 어차피 유상운송이니까 영업으로 등록을 해라. 영업 자동차 보험으로는 받아주겠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내고 있는 자가용 보험인데 그게 갑자기 영업용으로 들어가면 200만원, 300만원 되겠죠. 근데 과연 카풀을 드라이버가 카풀을 하기 위해서 200~3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면서 할까요? 안 하겠죠. 이것 또한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카카오 측에서 보험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카카오에서 보험회사를 만든다고 해도 카카오 손해보험회사 예를 들어 만들었어요. 만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 보험을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약관과 보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같이 따라가야 돼. 책임보험이 그대로 들어가고 대인배상2도 다른 보험회사랑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요. 바뀔 거면 아예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돼. 그리고 카카오 보험회사라고 만들어봤자 전국적으로 고객센터부터 본사 직영까지 다 만들어야 되고 콜센터 상담원 그리고 이걸 영업으로 하는 설계사도 다 둬야 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 규제가 통과가 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기껏 생겨봤자 카풀 아까 말한 영업용으로 하거나 카풀 특약이 뭐 따로 추가가 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 측에서 보험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운행한다? 그건 일단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전체적인 손해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대거 변경하는 것 자체도 아직까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카풀과 택시가 상생이 가능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카풀과 택시가 상생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이 상태라면 저는 절대 상생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불만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택시를 무작정 다 없애자라고 했던 비판적인 사람들도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개인적으로 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기가 편하지 카풀을 이용하기가 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카풀을 이용하는 크루들도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만 태우고 싶지 짐을 태우고 싶진 않아해. 자기 차에도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취객, 담배 이런 거 다 싫어해요. 그냥 크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무조건 다 깔끔했으면 좋겠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크루가 무조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깔끔하고 젠틀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 뭔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로는 서로 상생이 안 되고 한쪽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상생이 되려면 시간적인 규제를 완전히 두고 어플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제한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7시부터 10시까지는 카풀을 이용할 수 있게 오전 규제를 두고 그 이후 오후나 초저녁까지는 안 되고 그리고 6시부터 뭐 9시까지는 카풀을 이용할 수 있게
있게 어플을 또 열어두고 그 시간대만 카풀 이용이 가능하게 어플을 열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어플을 키더라도 지금 이 시간엔 카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거를 실행되게 해주면 그나마 택시기사분들 쪽에서도 출퇴근 때는 택시도 워낙에 부족하고 이용자는 너무 많고 하니까 서로 상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규제가 있다면.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득과 실은 국민에게 다 돌아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냥 정책적인 거, 택시기사, 크루,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럼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참, 서민들을 싸우게 할 시간에 법률 알고리즘을 더 발전시켜서 판사나 검사를 무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